많은 분들이 두 차례 이제 평가전에서 선수들 기용도 너무 들쭉날쭉하고 주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체코협회 관계자의 연락처 한 명 알아내서 네. 도대체 너네 언제 들어갈 거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매치데이 -1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스모앤 멕시코 두 번째 편입니다. 사실 뭐 지금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스모앤 멕시코 두 번째 편입니다. 저는 스포츠 취재부 이정찬 기자입니다. 저는 편광현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오프닝 세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잠겨 있는데 시차가 굉장히 힘든 시차예요, 그죠? 와서 뭐 거의 한두 시간 넘게 이어서 자본 적이 거의 없는. 그래도 또 월드컵은 또 축제니까 축제답게 즐겁게 일을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치안이었잖아요. 뉴스를 봤을 때는 진짜 무서웠고 저희 호텔 잡을 때도 그랬죠.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랬죠. 일단 저희가 본 대표팀 숙소랑 운동장 동선 그리고 시내 나가는 길 요 정도는 굉장히 안전한 것 같다. 사실 시내 나가보면은 실종자 명단도 이렇게 쭉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뒷골목 쪽을 들어갔었는데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무섭긴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한 방위군과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크게 위험하다고 느끼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안전을 우리가 과신해서도 네.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원래 군경 이렇게 뭐 10만 명 정도 뭐 코쿨칸 계획이라고 해서 뭐 동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인사를 하면 인사도 받아주고 말을 걸면 뭐 말도 받아주는데 오늘 제가 만났던 경찰분 중에는 뭐 한국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다 지켜줄 수 있다. 언제든 와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진짜 많이.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 예. 네, 가방에도 선물 받은 뭐 열쇠고리 이런 것들 많은데 길 가면 그냥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2018년 월드컵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팬들한테는 2018년 이제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이었죠. 네. 마지막 경기였는데 우리가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쐐기골로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면서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난리 났죠. 난리가 났죠. 동시에 진행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이 호감도가 네. 굉장히 높아요. 일단 축구 팬들한테는 그리고 축구 팬들을 제외한 일반 분들한테는 한류에 대한 영향, K-팝이나 그 다음에 또 드라마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네, 사실 저는 그 폭삭 속았수다를 재밌게 봤다고 말해줬는데 그 영어 제목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랬죠. 네, 예. 폭삭 속았수다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거의 첫 번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내에 가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현지인 분이 찍으셔서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수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네. 그리고 뭐 댓글이 900개가 넘게 달렸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 현장을 한국 드라마의 현장인 것처럼 상상하시면서 저 기자가 그러면은 SBS의 백이진인 거냐 이런 댓글들도 달렸고 그래서 현지인 분들이 동양인 얼굴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다.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다. 예, 그렇죠. 조금 갑자기 너무 긍정을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여튼 예. 축구도 그렇고 한류도 그렇고 뭔가 한국이랑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좀 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냥 한국과 관련된 것만 보면 다들 신나하신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응원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표팀을 향한 응원가이기도 한데 그렇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 손 형제여 당신은 이미 멕시코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국인이여 형제여 당신은 이미 멕시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굉장히 형제처럼 느끼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맥시코랑 한국 하면 누구 응원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둘 다 응원할 거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을 응원할 거라는 사람도 한 명 있긴 했거든요. 은근히 사실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멕시코 사람들한테 그치. 멕시코와 한국 중에 어느 팀 응원할 거냐라는 질문은 사실 우문이잖아요. 맞아. 근데 의외로 내가 멕시코인이지만 멕시코한테는 미안하지만
한국을 응원하겠다라는 팬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멕시코 현지 기자들은 첫 번째 경기 체코전이 마치 한국의 홈 경기처럼 치러질 거다. 우리 홈 경기 사실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아, 그렇게 하네. 근데 좋을 때도 있으니까. 네.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게 우리 선수들한테는 굉장한 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조금 더 체코가 느끼는 어웨이 느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호텔로 오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 같이 온 선배가 여기 맞다, 고지대지, 뭔가 좀 느껴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대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갑자기 좀 숨이 좀 덜 쉬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선수들도 이게 고지대다 생각하면 그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이강인 선수가 좀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하면 더 힘들다.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좋다. 잔디가 나쁘면 좋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같은 맥락이네요. 고지대면은 저지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압박감. 그래서 솔직히 저는 고지대여서 힘들다라는 거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피곤한 거다. 그냥 현재 내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실제로 그 여러 논문들도 좀 찾아봤는데 멕시코 리그의 고지대도 있고 저지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 원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근데 2000m 이하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팀이 모르지 않고요. 네. 우리 대표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들어와서 적응을 하려고 했었던 데에는 그거는 멕시코 사람들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지대에 익숙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1500m 환경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이번 대표팀이 지난 3주 동안 해온 작업들은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고지대에서 느끼는 신체 반응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맞춰가는 역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26명의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을 일정하게 맞추는데 주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차례 이제 평가전에서 선수들 기용도 너무 들쭉날쭉하고 주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두 경기의 목적은 어떤 전술 실험이나 뭐 어떤 선수에 대한 테스트 차원보다는 고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는 거. 그 고지대의 경기 시간을 선수 몸 상태에 맞춰서 시간을 분배해서 어떤 경기 흐름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딱 맞는 시간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몸 상태를 만드는 데 주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뭐 우리 대표팀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들의 목소리도 그렇고 팀 스태프의 의견도 그렇고 컨디션이 정말 좋답니다. 그래서 고지대 적응은 비교적 성공적이다. 현광영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라기보다는 좀 질척됐는데 그 체코협회 관계자의 연락처를 한 명 알아내서 이렇게 연결해서 단 분이 있는데 답장을 많이 안 하다가 제가 나 호텔까지 왔다, 한번 만나달라 해서 로비로 불러내가지고 도대체 너네 언제 들어갈 거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체코가 계속 일정을 확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언제 과달라하라로 들어오는지. 피파가 사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는 경기 이틀 전이었다고 해요. 베이스 캠프에 쭉 있다가 경기 이틀 전에 와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던가요? 물어봤더니 매치데이 -1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묻지 못했는데, 왜냐면 그분이 빨리 올라가서, 근데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고지대에 적응하는 방법이 2개가 있대요. 그렇죠. 베스트 옵션은 우리 대표팀처럼 미리 가서 이제 2주 이상 적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지대에 가서 숨이 차는 그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한 6시간에서 12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18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유의미하게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게 있어서 체코의 전략은 하루 전, 그것도 오후에 최대한 가서 다음날 경기를 치르고, 그러니까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경기를 치르겠다. 그렇죠. 이게 영어로는 fly in, fly out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코 선수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댈러스가 멀기도 하지만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게 또 미국이에요. 그게 또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적응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왔다가 뭐 다시 또 저지대로 갔다가 그리고 3차전을 또 뭐 치르러 다시 또 이동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지대 환경에 맞춰놓고 고지대만 착착 잠깐 갔다 찍고 오자.
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를 얕보거나 포기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고지대에서 있을 현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좀 유쾌한 분위기였어요. 예. 뭐 우리 선수들도 그렇지만 공으로 막 그 친구 엉덩이도 맞추고. 팬 서비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체코는 20년 만에 월드컵 진출이어가지고 그 팬 공개 훈련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좀 축제 분위기가 났어요. 왜냐면 아예 선수들이 그 관중석으로 가서 사인도 해주고 셀카도 같이 찍어주고. 네, 맞아요. 셀카 같이 찍어주고. 그리고 그 체코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되게 열심히 SNS 하더라고. 활동을 정말 많이 네. 하는데 그게 좀 국민적인 좀 이 붐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냥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순간들인 거죠. 체코 국민들한테는. 아까 몸적인 컨디션 얘기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선수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취재를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억지로 약간 좀 분위기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실제로 왜냐면 몸이 안 좋은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대회 직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과연 저 안면 부상을 딛고 경기를 맞네, 제대로 맞네. 뛸 수 있을까?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우리 대표팀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는 또 워낙 높았고,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도 좀 부상이 있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에는 지금 크게 다친 선수가 없이, 조유민 선수 말고는. 그렇죠. 조현민 선수는 좀 안타깝게 뭐 돌아가게 됐습니다만, 지금 배준호 선수가 그리고 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배준호 선수도 아주 안 좋다기보다는 완벽한 상태로 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지금 준비하는 거지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자신감이 좀 있고, 그리고 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잘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보통 MD-1이라고 하죠. 경기 전날의 공식 훈련은 반드시 경기장에서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팀도 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애초에 과달라하라에서 1, 2차전을 치르는 게 정해진 순간부터 경기장 환경과 똑같은 치바스 훈련장을 베이스 캠프로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잔디가 똑같은. 잔디가 똑같고 심지어 그 경기장 그라운드의 각도까지 똑같대요. 치바스 선수들이 우리 홈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훈련장을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죠. 잔디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우리 잔디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고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어서 빠른 패스 축구를 하는 팀한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높이에 대한 부분, 그다음 경기장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날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치 또 홈 경기장과 같을 분위기까지. 이동거리도 짧고. 이동거리도 짧죠. 이제 이거를 잘 결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체코 대표팀이 근데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 빅리거가 우리보다 많이 있고 슐츠랑 그 시크 네. 두 선수의 그 빅리그에서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그 선수들이 환경에 적응만 하면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0분부터 이 첫 번째 수분 보충 시간까지 경기장에 딱 나갔을 때 우리 선수들한테 감이 올 거예요. 뭔가 우리 준비한 대로 된다. 이런 분위기와 자신감이 생긴다면 경기를 굉장히 생각 외로 쉽게 풀어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 당황해, 이러면은 굉장히 경기가 어렵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분에 저는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2018년 스웨덴전이 네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죠, 경기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실점을 하면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위축돼서 경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이제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는데 키가 크잖아요. 네. 10cm 넘게 큰 선수들이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세컨볼을 가져갈 확률도 굉장히 높죠. 네네.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선제 실점을 하면 경기 양상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체코 선수들 내려앉으면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코의 뒷공간을 공략해야 되는데 체코가 뒷공간을 안 주고 내려서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쉽게 경기를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맞습니다. 수비수들이 조금 느려 보여서 그렇지 다들 잘하는 수비수들이어서. 특히 이제 울버햄튼에서 같이 뛰는 수비수, 크레지치. 예, 이 선수를 중심으로 울버햄튼의 전술이 짜일 만큼 팀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영리한 선수라고 해요. 사실 피지컬만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아니고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를 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이 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또 바로 헤어지게 됐어요. 네. 멕시코 시티에서 계속 멕시코 팀을 이제 취재하다가 멕시코 팀과 함께 이제 다시 과달라하라로 돌아올 거죠. 맞습니다. 저는 계속 과달라하라에 있을 거고. 히메네스와 함께. 예. 라울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누가요? 멕시코 기자들이. 아, 멕시코 기자들이 우리가 손흥민 물어보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물어봐요. 그래서 아무튼 멕시코 또 대표팀 잘 취재하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